오늘은 애드센스의 광고 수익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어떤 블로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블로그에 어떤 설정을 바꿔야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되는 방식도 검색 엔진의 로직이나 광고 플랫폼의 큰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순간에 수익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변화 트렌드를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애드센스 공식 블로그에는 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은 아닌데요. 최근 애드센스 광고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광고 담당 부사장 댄 테일러가 쓴 글의 내용에서 거의 확정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직접적인 광고 클릭에 의한 수익이 더 크지만 내년 초부터는 광고 노출당 수익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입찰 유형 기준 예상 수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CPC와 CPM 수익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노출당 수익, 제가 영상에서 2번 정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광고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유저들의 눈에 보이는 광고 노출에 의한 수익입니다. 앞으로 CPC가 축소되고 CPM이 확대되면 어떤 블로그가 혜택을 볼까요? 저는 지금 광고 노출, CPM에 의한 수익이 30% 정도, CPC에 의한 수익이 70% 정도 되는데요. 하루 방문자가 3,000명, 5,000명, 1만 명 이상으로 많아질수록 클릭이 없어도 기본적인 광고 노출 CPM으로 인한 수익이 꽤 많아집니다. 너무 광고를 도배하면 역효과가 나지만 적당히 광고 세팅을 잘 하는 경우 지금도 광고 노출로 인한 CPM 수익을 꽤 얻을 수 있습니다. 광고 배치에 따라서 CPM 수익이 10%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CPM 수익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광고 정책 변경과 함께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CPM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설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드바 설정입니다. CPM 수익이 강화되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광고의 크기가 클수록 오랫동안 노출될수록 수익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저들을 보면 혹시나 누가 내 글을 베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사이드바를 숨겨 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이드바를 숨기면 현재 기준에서도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내 글을 읽고 만족도가 높은 유저들은 다른 글도 보고 싶어 하는데요. 물론 글 하단에 관련 글 링크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링크 글 중에 관심 있는 글이 없으면 그대로 블로그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바에 내 글의 카테고리가 보이면 다른 글을 볼 확률이 높아지고 내 사이트의 체류 시간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바에 큰 광고를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글 하단으로 내려올 때 고정이 풀리면서 카테고리 글 목록이 보이게 하는 스티키 구조를 이용하면 CPM 광고 수익도 챙기고 블로그 체류 시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글을 작정하고 베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이드바를 숨겨서 카테고리를 안 보이게 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로직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 글을 베낀 사람의 글은 어차피 유사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사이드바를 노출시켜서 활용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카테고리 이름을 대충 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구성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광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광고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에 4가지 광고를 아예 배제하고 화면 전환 시에만 나오는 전면 광고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블로그에는 눈에 보이는 노출되는 광고가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노출당 수익인 CPM이 거의 없는데요. 이번 광고 정책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양한 유형의 광고를 위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어떤 광고는 어떤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지만 특히 그냥 디스플레이 광고만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3가지 광고도 적절히 활용하셔야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내 블로그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광고인데요. 최근에 1시간에 한 번 나오던 전면 광고를 짧으면 1분에 한 번 나오게 설정이 변경되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변경 내용은 없지만 최근에는 클릭으로 인한 화면 전환이 아닌 경우에도 전면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확실히 클릭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전면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녹화를 하면서 가만히 기다려 봤는데요. 내가 페이지를 보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탭에 있는 페이지를 보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전면 광고가 뜨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할 때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창 전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새로 시작하는 블로그를 보면 대부분 글 내용은 별게 없고 본문 몇 줄에 외부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가득 들어있는 페이지가 많은데요. 이런 블로그는 전면 광고가 나오면서 당장의 광고 클릭률은 좀 높아질 수 있지만 블로그를 금방 이탈하는 방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체류 시간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글이 많으면 시간이 지나도 구글 노출이 거의 안 되는 사이트가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CPM 수입 규정이 변하고 전면 광고도 화면 전환이 아닐 때 나오는 것으로 변경되면 사람들이 볼만한 글을 쓰는 체류 시간이 높은 블로그들이 수익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내 블로그에 방문하는 트래픽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유저들이 내 글을 읽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블로그를 접근하면 트래픽은 끌어올 수 있지만 금방 이탈하는 유저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검색 유입이 많아지려면 내 사이트에 충분한 정보를 담아야 하고 그 정보를 사람이 보기 좋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보는 글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내 관점을 담은 글입니다. 특히 구글 유입이 증가하지 않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 내가 어떻게 내 글을 읽는 유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광고주에게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